마감 및 관심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머니프리웨이 모에이고요. 타이틀은 미국 시장에 집중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 이따가 업종 및 섹터를 얘기를 해드릴 때 이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시장 상황 먼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기관 쪽에서 한 4천억 가까이 매수를 좀 하는 모습이었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4천억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개인이 3,676억 매도를 했는데 뭐 기관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서 0.78% 21.25포인트 상승한 2,731포인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2760포인트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돌파 여부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한 종목이 코스닥인데 개인이 900억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상승은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0.03% 상승을 했고요. 0.27포인트 상승한 797.56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795포인트가 계속 좀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좀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2730포인트 뭐 그 전에 물론 760포인트에서는 지지가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뭐 최악의 경우 730포인트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을 따라가는 거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미국은 오늘 뭐 혼조세죠. 혼조세였고요. 대형주는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쭉 내려보게 되면 전기차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이거는 조금 더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항공주가 미국에서는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행 관련주로 크루즈 관련주는 약세를 좀 보였고요. 코인도 역시 하락을 했습니다. 네, 국내에서 코인주는 좀 상승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넘어가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노바백스라든가 혹은 뭐 바이킹 테라피틱스 이런 종목들은 제약바이오거든요. 특히 바이킹 테라피틱스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인데 뭐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내려보면 오늘 F가 포드예요. 포드가 18%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보면 이 GM입니다. 제너럴 모터스 5%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상승과 하락했던 업종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 자동차 대표주가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하게 되면서 오늘 뭐 현대차가 한때 6%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빠르게 반등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주는 미국과 다르게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할게요. 자, 조선기자재 사실은 뭐 원전 관련주로 엮인 것도 있겠지만 기자재주는요.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등 주요 조선업체가 2분기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하게 되면서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재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기자재 안에서 이제 피팅 관련주들이 있죠. 피팅 관련주 같은 경우는 원전도 같이 엮여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 PBR 관련주도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아마 전체적으로 금융주가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 나왔는데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 공제를 내년부터 3년간 시행한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 중에서 주주 환원 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증가한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 환원 금액이 5%를 초과하는 금액의 5%를 총 주주 환원 금액의 1% 한도 내에서 공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만큼은 아마 주주 환원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나 관련주가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카멀라 해리슨 미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가운데 아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곧 지지를 발표할 것이다 라고 전해지게 되면서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아마 뉴스에 많이 나왔던 게 팀원 위메프에 대한 이슈가 아니었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정산지연되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쿠팡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게 되면서 쿠팡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포드가 18% 하락을 했고요. GM이 5%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스텔란티스도 보게 되면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급감하는 등 저조한 실적을 기록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대차, 기아차 약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고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관측 속에서 건설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오늘 아마 비트코인 관련주가 미국에서도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관련 주 비트코인 컨퍼런스 기대감 속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먼저 상승을 한 거고 25일 미국 내시빌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행사인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개막한 가운데 27일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이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운 컨테이너 해상 운임이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계절적 성수기와 견조한 미주양 물동량에 따라서 당분간 고운임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게 되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뷰 보게 되면 DLNC는 건설주죠. 오늘 뭐 6% 상승을 했고요. 뷰노는 뭐 5%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뭐 서울 옥션도 4%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GS건설 건설주였죠. 진성TC 우크라이나 재건주고요. 성광밴드라든가 태광 같은 경우 피팅 관련주인데 조선 기자재로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원전과 함께 다른 이슈도 계속적으로 좀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바이넥스 있습니다. 바이넥스가 오늘 11% 상승을 했고 뭐 밑에 보시게 되면 대웅제약이 상승을 했는데 24일날 관심 갖자라고 했고 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테카와 레이저업텍은 매수 대기다라고 적혀져 있죠. 그래서 노란 거 친 걸로 위주로 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 종목은 DLENC인데요. 뭐 특별한 이슈는 아까 얘기를 했던 대로 업종 자체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DLENC는 지금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전 고점으로 형성되어 있는 게 35,500원입니다. 35,500원. 이 가격을 돌파를 해야지만 38,000원 부근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가격은 32,000원입니다. 그러면 이 가격은 손절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35,500원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돌파하게 되면은 38,000원 만약에 조정받게 되면 32,000원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6%에서 지금 8% 정도가 아마 손절가로 잡혀 있는데 이거 그냥 다투지러 맞을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하나 다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3,500원 있죠? 33,500원. 이 33,5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들고 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주 얘기를 쭉 했으니까 다 건설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S건설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언급을 해드렸던 건 7월 15일이었고요. 아마 이때일 거예요. 그렇죠?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언급을 해드렸고 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게 되면서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1차적으로 2만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한 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손절가는 18,500원이 손절가로 잡혀 있어요. 손절가. 이거는 목표가. 이 목표가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냐면 22,000원으로 목표가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2만원 돌파를 할 때 GS건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HTC가 이제 지주회사인데 건설주로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저항에서 지금 횡보를 좀 했거든요. 이 횡보를 지금 돌파를 하게 되면서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냐면 10,0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10,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목표가는 1,500원이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00원이 단기 일격인 목표, 10,000원 돌파 시 1,500원대까지 본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손절가로는 9,000원으로 잡혀 있어요. 큰 폭으로 좀 손실이 날 수도, 손실보다는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9,000원이 지지선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더 어떻게 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본다라고 한다면 9,350원 있죠, 여기. 9,350원. 혹시 나는 10,000원 갖다가 정리를 하거나 지금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인데 손실 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9,350원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도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전 저항을 돌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항이 이날이었어요. 이날이었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가격은 날짜는 7월 16일입니다. 저항 돌파했기 때문에. 그리고 조정을 받아주고요. 다시 뭐 반등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동일한데요. 일단은 제가 목표가로 보고 있는 건 보수적으로 보게 되면은 24,5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4,500원 되면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건설주에 대한 내용을 다 말씀을 좀 해드렸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쭉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SY가 있고요. 한미글로벌은 뭐 상승폭이 얼마 안 돼서 제외했고요. 진성 TC, 그리고 현대인프라코어, 뭐 이것 바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볼 거는 SY인데 뭐 지금 트럼프 수혜주죠. 그러다 보니까 해리슨 부통령에 대한 이슈가 나와서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5,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6,100원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뭐 오늘 또 미 대선에 대해서 변동폭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6,100원대까지 모멘텀이 나오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진성 TC도 보게 되면 지금 저항에 계속 걸려서 못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테마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항이기 때문에 이 저항을 지금 돌파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HD 현대인프라코어도 역시 저항을 지금 돌파 시도를 했었죠. 그리고 좀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2일 연속 지금 보시게 되면 트럼프 수혜주가 약세를 좀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급해 드렸던 종목들도 역시 못 올라갔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선 기자재주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 오늘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왔는데 성광밴드가 올라왔죠. 근데 지금 피팅 기자재 업체 확인을 좀 해보시게 되면 테마가 세 가지가 엮여 있어요. 첫 번째는 조선업종의 테마가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전 관련된 테마가 엮여져 있고요. 세 번째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같이 엮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피팅 관련주가 다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광밴드가 지금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바로 이어서 태광도 역시 동일합니다. 계속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올해 태광이나 성광밴드나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태광 기준으로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2분기에는 좀 좋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블로그를 써놓은 거 보게 되면 태광 관련주가 세 개가 테마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얘기를 한 거 보면은 피팅 업체, 피팅 밸브 관련주가 상승을 했는데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KSP, DK락, 화성밸브, BMT, 한국선제, 한선 엔지니어링이 오늘 전체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상승의 이유를 얘기를 한 게 조선주가 상승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동해 석유 가스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체코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가 다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피팅 관련주는 올해 실적 다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데 이 중에서 대표를 저는 태광으로 본 거예요. 성광밴드도 물론 자사주 매집까지 하게 되면서 기대감 있고 화성 밸브도 역시 뉴스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도 아마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면 태광이 아마 대장주가 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 때문에 태광이랑 성광밴드 잠깐 얘기를 좀 해드린 거고 그리고 오늘 올라갔던 게 조선 귀자재로 엮여 있기 때문에 현대힘스도 올라가려고 시도를 좀 한 모습인데 참고로 현대힘스는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제가 7월 17일 날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날입니다. 이날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 매수를 해도 괜찮겠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저항을 돌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뷰노가 오늘 올라가다가 좀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얘기로는 치매 치료 진단 국내 기업들 학회에 출동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5%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매도를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매도 안 해도 상관없고 지지선 부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이제 월요일 날 한 번 더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리스크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거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K옥션과 서울옥션이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NFT와 함께 이것도 역시 뭐 암호화폐 관련주로 이슈가 좀 되는 모습이긴 한데 이게 서울옥션이든 K옥션이든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꾸 윗꼬리를 달면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누군가 건들지 않고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이슈가 알려지지 않은 이슈는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이슈가 있을 가능성은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집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면 올라갔다가 지금 바닥에서 횡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옥션이라든가 서울옥션은 손절가 최근에 오늘 저가 보시면 돼요. 오늘 저가. 서울옥션은 오늘 저가가 얼마냐면 7,980원입니다. 여기 저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K옥션은 이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저가를 잡지 마시고 3,75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3,750원. 뭐 손실은 아닐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TYM이 오늘 5%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TYM이 저항을 돌파를 좀 하면서 끌고 가야 되는데 뭐 제가 관심을 갖는 가격은 4,650원을 좀 돌파를 해야지만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데 매수는 안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좀 지켜봐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좀 언급을 해드리는 거고 KPF가 오늘 또 5% 상승을 했더라고요. KPF 이것도 똑같습니다. 저항이 있고요.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뭐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단기적인 저항 부근에서 멈춰있기 때문에 이거 월요일날 한 번 더 올라가지 않으면 다시 한번 5,000원 초반대까지 밀렸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변수예요. 돌파를 해서 6,000원 위로 올라갈지 아니면 떨어지면서 5,000원 매수를 해야 될지 제가 이거 얘기해드리면서 그 얘기해드렸거든요. 돌파 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5,000원 부근까지 떨어지게 되면 매수하자 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은 저항 부근에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돌파하는지 아니면 떨어지는지까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저항인 거예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바이넥스는 제가 계속적으로 몇 번 얘기해 드렸고요. 이것도 제가 블로그 써갖고 바이넥스가 이런 상황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해드렸는데, 여전히 저는 23,0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참고로 바이넥스는 올해 실적이 안 좋아요. 그것 때문에 일단은 23,000원대까지만 목표를 잡는 겁니다. 만약에 실적이 확 좋아지면서 생물보안법까지 있으면 그냥 3만 원 돌파할 것 같아요라고 얘기는 하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실적적인 접근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23,000원부터는 지지선을 계속 상향 조정하면서 끌고 가는 전략으로밖에 바이넥스를 볼 수 없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동안 뭐 얘기를 해드린 것 중에서 매수 대기인 종목도 있었는데, 뭐 몇 개의 종목, 키네마스터도 매수 대기예요. 키네마스터 매수 대기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해드렸던 TYM 이런 종목도 다 매수 대기인데, 이게 매일매일 변동이 좀 있어갖고 메모를 체크를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놓지 못한 것도 있다라는 거 참고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제가 얘기해드렸던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뭐 흐름이 나오면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종목들 확인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짧게 프리뷰가 없어서 짧게 마감을 하도록 하겠고,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내일 오전쯤으로 해갖고 프리뷰 종목들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감 시황 혹 종목 AS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면 좋겠습니다.